오늘은 어사 박문수 이야기 중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도 있고 추리도 있고 통쾌한 결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따로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어요. 박문수가 나그네 차림으로 마을을 지나가는데 골목 어귀에서 한 여인이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갓 혼례를 치른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올렸는데 눈물이 비단 저고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우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어요. 사흘 전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 다음날 아침에 신랑 이서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불은 그대로였고 신발도 그대로였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아 다그쳤어요. 내년이 뭔 짓을 한 게지. 멀쩡한 내 아들이 왜 사라지냐. 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사흘째 밥도 못 먹고 골목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윤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떡해요? 이리저리 다닌 나그네라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박문수가 먼저 이서방 집을 살폈어요.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발이 그대로였어요. 맨발로 나간 겁니다. 급하게 나갔거나 나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간 거였어요. 박문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당을 살폈어요. 혼례날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서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는데 마당 한쪽 구석에 유독 깊이 찍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서 있었던 자국이었어요. 사람 둘이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이서방을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박문수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혼례날 밤에 이서방 집 근처에서 이상한 걸 본 분 없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엿장수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 이서방 집 근처에서 가마 하나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가마요. 혼례가 끝난 밤중에 가마가 왜 다니나 싶었는데 고을 북 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는 최판서 댁이 있는 쪽인데요. 박문수가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서방이 최판서 댁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서방 아버지가 최판서한테 빚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빚이 이서방한테 넘어갔는데 쌀 20섬입니다. 박문수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혼례 다음날 새벽에 가마가 왔어요. 빚을 갚으라고 끌고 간 겁니다. 박문수가 최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말했어요. 최판서 나그네 하나가 인사드리러 왔소.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판서 어른은 손님을 안 받소. 이건 받을 거예요. 박문수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최판서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문수가 안채로 들어갔어요. 곡간 옆 작은 방에 이서방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물만 마신 얼굴이었어요. 이서방이 박문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문수가 최판서를 불러 세웠어요. 혼례 다음날 새벽에 사람을 가마에 태워 끌고 온 게 맞소? 최판서가 버텼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데려온 것뿐이요. 박문수가 말했어요. 빚을 받으려면 관할을 통해야 하오. 사람을 사적으로 감금한 건 엄연한 불법이요. 최판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빚은 빚이고 사람은 사람이요. 아버지 빚 20섬 때문에 아들 인생을 통째로 가둘 수는 없소. 박문수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서방은 지금 당장 풀어주시오. 빚은 관할을 통해 3년에 걸쳐 갚도록 하시오. 최판서는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한 죄로 곡식 10섬을 이골 빈민에게 내놓으시오. 최판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지만 마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서방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씨가 달려나와 이서방을 붙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윤씨가 울면서 웃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다음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그네가 암행어사였구나. 박문수 나으리셨어. 신발이 그대로인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울면서 웃는 신부의 얼굴로 끝났습니다. 빚은 빚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첫날을 돌려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